천만 삼성전자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 역시 삼성전자가 9만전자 10만전자가 가야 제 인생이 탄탄하게 아주 비단길이 깔리듯 아주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. 그만큼 비중이 높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에. 자, 그런데 이 길고 긴 터널, 이 뭐 인생사 살다 보면 뭐 대꼬볶고 있을 수밖에 없지요. 그런데 뭐 누구 얘기를 들어보면 누구는 뭐 주식 투자해서 짧은 기간에 얼마를 벌었다든가 또 그런 이야기도 있고, 하지만 또 누구는 주식 투자하면서 길고 긴 세월 동안 다 털어먹었다, 깡통이 됐다라는 말도 있습니다. 그런데 왜 하필 우리가 이렇게 삼성전자의 비중을 높이고 몰빵을 하고 할 때 왜 이런 안 좋은 장이 펼쳐지는지, 참 이게 무슨 머피의 법칙도 아니고, 아무튼 바닥이 있으면 또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대세 상승의 장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. 지금까지 뭐 미국의 100년 역사를 봐도 그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, 좀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. 어제 뭐 사실 전 세계 증시가 파월에 오늘은 조금 거친 표현을 쓰겠습니다. 파월 할배 그 주댕이에 모든 시선이 쏠려 있었어요. 장 초반하고 중반까지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만은 우리가 뭐 예상하고 있었듯이 1bp 아니면 0.75였죠. 하지만 0.75의 확률이 상당히 좀 높았습니다. 거의 뭐 7대3, 8대2 정도로 높은 가운데 다행히도 0.75가 나왔고,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 파월에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조금이라도 나왔으면 미국장이 분위기 좋게 상승하면서 끝이 났고, 그게 전 세계 증시에 또 오늘 영향을 미쳤을 텐데, 이게 비둘기파 발언이 아닌 이 매파적인 발언이 좀 더 강하게 나왔다, 이 해석이 되면서 미국 시장이 밑으로 꼬라박았고, 그 여파로 뭐 전 세계 증시가 또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출렁이었습니다. 하지만 생각보다는 여러분들도 오늘 장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낙폭을 상당히 좀 줄이면서 끝이 났어요. 코스피 같은 경우도 2300도 깨지고 2200을 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만은 다행스럽게도 2300이 깨지는 일은 없었고, 오늘 0.63% 2332.31로 코스피는 마감이 됐고, 사실 오늘 그 매도 주체가 외국인이라기보다는 그 기관이었습니다. 기관이 역시 아주 못된 짓을 하고 말았어요. 이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 이 진짜 좀 파월 저는 사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사실 이 정도까지 망가뜨리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. 그전부터 뭐 연준의 그 선배들이 또 많은 그 매체에서 이거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냐 했을 때 파월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. 충분히 뭐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. 뭐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해도 된다. 하면서 좋은 타이밍을 다 놓치고 이제서야 부랴부랴 잡으려고 하니 이렇게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고, 그 뭐 전 세계 증시가 이렇게 생각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서 경기 둔화가 아닌 경기 침체에 대한 확률을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매수에 관해서 오늘도 뭐 최저점을 또 새로 썼습니다만, 지금 몰빵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5주 살 거 한 주로 사고 10주 살 거 2주로 사고 하면서 계속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. 왜냐? 바로 10월 또 CPI 이 지수를 또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, 과연 얼만큼 또 남은 기간 동안 그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또 발언이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지금 이 가격대가 삼성전자 바닥이다라고 정할 수가 없어요. 사실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. 일단은 큰 이벤트는 지나갔습니다만 오늘도 달러가 뭐 최고점 뭐 깜짝 놀랐죠. 1,400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. 물론 최고점 찍고 약간 꺾이는 모습을 지금 보이곤 있습니다만, 중요한 것은요, 매수를 하더라도 진짜 뉴스 하나하나 다, 그리고 원달러 환율, 그리고 WTI
유가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특별한 뭐 뉴스거리가 있나, 증시를 흔들 만한 뭐 악재들이 있나 수시로 체크해 가면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. 이 미국의 고강도 긴축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졌죠. 네. 그러면서 우리 시장도 흔들렸고, 달러가 장 초반부터 이 심리적 지지선인 1,400원 훌쩍 돌파했고, 국채 그 3년물 금리도 4.0%를 넘어선 데 이어 3에서 10년 장단기 금리가 2008년 이후 역전이 되는 등, 예, 아주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. 자,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%대가 달성될 때까지 긴축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또 큰 폭의 금리 인상이 또 가능하다, 이렇게 또 점칠 수 있고, 내년 초까지는 금리 인상이 계속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전 세계 증시가 계속해서 지금부터 뭐 V자 반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뭐 예상하기로는 다음에 한 번 더 0.75, 그 다음에 올해 마지막 0.5, 그리고 내년 초에 또 0.5 정도를 예상하고, 그리고 나서 내후년, 뭐 내년 중반 이후로 부터 조금씩 뭐 상황을 보겠지만, 그때부터 금리 인하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,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분할 매수로 접근하고 할 때는 진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될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. 지금 미국의 프리장이 아까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만은, 오늘 밤 미국 시장, 그리고 이제 내일 국내 시장 또 여파가 또 미치겠죠. 그리고 다음 주 초 월요일 화요일이 그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단기적인 그 반등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. 어제 그 금리 인상을 한 배경, 그리고 파월의 이 맥파적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오늘과 그리고 내일, 그리고 다음 주 초에 전 세계 증시의 방향성이 일단 뭐 당분간이라도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뭐 삼성전자 외에도 뭐 다른 여러 가지 종목으로 분산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또 지금 어쨌든 간에 잠깐의 반등이 또 나올 때 충분한 그 현금 비중을 또 어느 정도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거 꼭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관건이 바로 이 원달러 환율이에요. 예. 과연 이 1,400원 다시 밑으로 1,380원, 1,35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으면 충분히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한번 멋지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상당히 높죠.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, 우리나라 그 반도체를 이끌고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매수, 이 매기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지어질 텐데, 어쨌든 간에 그 키는 원달러 환율에 있다라고 봅니다. 그리고 요즘 계속해서 그 삼성전자 그 이재용 부회장의, 이제 뭐 이재용 회장이라고 해도 되죠.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회장 취임이. 이 과연 그 영국의 ARM의 그 지분 인수에 관해서 계속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만, 바로 그 손정희 회장의 다음 달인가요? 예, 이제 만남이 예약이 예고가 되어 있는데, 그 간혹 가다가 이제 어떤 주주분들께서는 이 뭐 ARM을 인수하면 뭐 주가가 뭐 날아간다는 둥 뭐 이렇게 또 오버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아니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 인수권 하나로 바로 10만 전자 가면 진짜 빤스만 입고 강남 한복판을 뛰어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런 희망을 갖기에는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이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고, 그렇기 때문에 요 추이는 뭐 물론 좋은 결론이 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만, 과연 물론 큰 빅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.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까지 상승은 조금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만, 대내외 여건상 일단 본격적인 상승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내년 초까지는, 네,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, 그 이후로 좀 움직임이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.
그러면서 이게 다른 한쪽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아직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뭐 상장을 하면 뭐 어느 정도 가치를 뭐 평가받는다 이런 옆에서 뻔뻔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리고 손정희 회장도 그 내용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수 가격 자체가 상당히 이 갭이 클 경우가 분명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또 하나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적절한 금액을 인수하는 입장에서는 싸게 인수를 하는 게 좋은 것이고 또 이 매각하는 입장에서는 지분을 넘기는 손정희 회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많은 금액을 받고 넘기고 싶어 하는데 그 갭차를 얼만큼 줄이느냐가 관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고요. 네,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네, 많은 구독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파이팅 하시고요. 내일은 정강 후이약이 아닌 정강 후더강으로 불을 뿜는 대한민국 정치를 기대하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